팩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IY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류영지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영지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이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민영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나왔습니다. 유한 킴벌리, 네. 영업직 지원자인데요. 우리 일상에서 늘 쓰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라서 굉장히 많이 친숙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 멘토님께서 조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한 킴벌리 하면은 우리가 정말 지금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들이 나오는 회사 아마 맞아요.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네. 1970년도에 우리나라 제약회사인 아마 유한 양행이라고 아실 거예요. 알아요. 예. 네. 유한 양행이라는 회사와 그다음에 미국의 제지 회사인데요. 우리 킴벌리 클라크라고 하는 회사가 합작을 해가지고 만든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한 킴벌리는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많은 취준생들이 희망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영주 학생은 유한 킴벌리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갖고 있나요? 일단 유한 킴벌리는 진짜 일상에 가장 깊숙이 스며든 기업인 것 같아요. 뭐 여성용품이나 휴지나 아니면 스킨케어까지 진짜 이게 유한 킴벌리였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원자들도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채용에 있어서도 좀 남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좀 듣기에는 학업 성적이나 어학 기준이 명확하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누구나 다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런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전 학년의 성적이 25% 이내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잘해야 되죠. 되네요. 예. 그리고 토익도 800점 이상이어야 되고 토픽도 500점 이상이어야 되고 또 면접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중에서도 특히 우리 역량 면접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2회 이상 실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면접을 이렇게 좀 까다롭게 보는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비중이 이제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면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자기소개서를 기준으로 면접 보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면접 어떻게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친구가 정말 이거를 한 게 맞나? 이거를 했을 때 이 안에서 뭘 배웠지? 이런 것들을 왜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성.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어떤 전달력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면접을 한 번 두 번 보는 과정에서 지원자들이 지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때도 잃지 않는 어떤 패기와 열정 같은 것들이 좀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에어로빅, 영어 토론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영어 토론이 특기라니 대단한데요. 어려울 텐데요. 네. 전공은 국제 경영입니다. 네. 학점도 높아요. 3.92점입니다. 높죠. 2018년 2월 졸업 예정이고요. 네. 자격증은 모스 마스터. 그리고 음. 수상 경력은 베트남 비즈니스 아이템 기획 공모전 2등을 했고요. 네. 네오브이 드림이즈에서 또 사내 마케팅 전략 공모전에서도 3등을 했다고 합니다. 어학 점수는요. 토익이 930점, 오픽이 AL, HSK가 5급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시네요. 언어에서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대단한 친구 같아요. 네네네. 대내외 활동으로는요. 영어 토론 동아리에서 5년 8개월간 여기서 예. 내공을 다졌군요. 대단합니다. 영어 교육봉사 9개월, 어허. 그리고 경력으로는 LG전자 인도법인에서 영업을 2개월간 했다고 하고요. 네. 네오브이 드림위즈 해외 영업을 7개월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류 프롬 행사에서 통역을 또 1개월간 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진짜 대단한 게 이제 특기가 영어 토론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영어에 대한 그 이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요. 유한 킴벌리가 이제 그 외국어 우대자 네. 그런 약간 외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우대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만든 인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경력에서도 탁월한 영어 능력이 좀 돋보입니다. 인도 법인 근무나 또 해외 행사 통역 등 짧지만 다양한 경력이 있는데요. 멘토님께서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 친구가 지원을 한 부분이 해외 영업이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이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능력 면에 있어서는 진짜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학교를 외국에서 다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어로 토론까지도 하고 그리고 또 보면은 기업에서의 경력도 지금 모두 영업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직군에 대한 관심도가 보여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 영주 학생은 주인공의 프로필을 보고서 이제 혹시 특별한 인상이 좀 남은 게 있나요? 일단 네. 굉장히 부럽고요. 그럼요. 아유, 부럽죠. 진짜 뭐 네. 하나 꼽기 힘들 정도로 되게 대단한 스펙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상 경력을 보면 마케팅에서 굉장히 많은 수상을 하셨는데 그쵸. 영업 외 마케팅 직군으로 해도 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멘토님께서는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 중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근데 제가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거는 정말 경력 부분이에요. 네. 경력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행사 통역 빼고는 이제 2개의 경력인데 이 경력이 학생으로서는 갖기 힘들 정도로 긴 경력이에요. 7개월 정도를 어떤 해외 영업에 경험을 해봤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래도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뭐 하나의 시스템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럴 생각이 들어요. 네. 좀 기대가 됩니다. 내용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한 킴벌리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성장 과정 및 자기소개. 요거는 뭐 좀 이제 기본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네. 주인공이 이제 어떤 내용을 쓸지 소제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름의 시너지, 그리고 도전으로 가득 찼던 청춘. 이렇게 있어요. 뭔가 남들과는 다른 점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주 학생 어떻게 봤나요? 이력이 워낙 화려하시다 보니까 이제 어떤 소재를 살려낼지가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좀 궁금증을 자아낼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궁금한 것 같긴 한데 우리 또 멘토님께서 보시는 이 소제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이제 소제목 항상 얘기했지만 네. 궁금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요약해 줄 수 있는 궁금하면 안 되고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좀 와닿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름의 시너지라는 거는 좀 알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한 코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도전으로 가득 찼던 청춘은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뭘 이뤘는지가 조금 표현이 되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름의 시너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36개국 학생들과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했습니다. 한국인을 대표하는 학생회장으로서 각 나라 대표회장들과 1년에 5개의 교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매번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무슬림 학생을 고려한 할랄 푸드 제공, 프레이어 룸 설치, 히잡을 고려한 드레스 코드 등 종교적 문화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이용한 창의적인 이벤트를 개최해 시너지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개최한 졸업 파티가 전년 대비 30% 상승한 참석률을 이끌어냈고 주변 학교에서도 이벤트 기획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글로벌로 뻗어가고 있는 유한 킴벌리에서 영업의 업무 중 하나는 다양한 문화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경험을 잊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해 상호 배려하고 협업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도전으로 가득 찼던 청춘. 세상에 부딪혀보고 싶어 여자 혼자 떠나보겠다며 계획했던 5개월간의 세계여행은 어떠한 도전과 실패 등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남미, 아시아로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호스텔에서 함께 지내는 외국인들과 단기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의 먼저 다가감 때문이었습니다.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실함은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현지인들과의 진실한 소통으로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인도의 남쪽 도시가 미국 소프트 회사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거주하다 보니 북쪽보다 상대적으로 위생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았고 고품질의 베이비 케어와 기저귀 같은 상품 수요가 많은 것을 인도 현지인들을 관찰하고 소통을 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도전 정신과 해외 시장의 이해로 유한 킴벌리 제품을 국내를 넘어 세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생계수단으로서의 직업이 아닌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저의 가장 큰 동기부여는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한 킴벌리에서 시니어 제품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있어 중요한 가치인 액티브 시니어를 세계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학교를 좀 다녔는데요. 이 정도면은 한국어보다는 이제 영어를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해외 경험을 강점으로 좀 어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맹토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친구 그 소재들을 보면은 외국에서 생활했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강하게 어필을 하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 그 누구보다도 정말 다양한 경험들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참 좋고 그런데 문장들을 조금 읽어보면은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36개국 학생들과 영어를 수업하는 국제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했습니다. 이게 문맥이 약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예, 이게 36개국 학생들과 영어를 수업하는 국제학교에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렇죠.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요. 네. 마치 우리가 영어를 표현할 때 비포 애프터를 잘못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서 한 몇 줄 조금 내려오면 드레스 코드 등 종교적 문화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이용한 창의적인 이벤트를 개최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라는 말이 네. 그러니까 갑자기 왜 나왔는지 약간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했던 어떠한 행동이 있으면 그 행동이 좀 묘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왠지 이 학생이 이해라는 말이랑 신뢰라는 말이랑 소통이라는 단어를 여기에다가 넣어야 할 것처럼 이렇게 좀 자기적으로 만든 그런 냄새가 살짝 나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법에 맞는 또 이런 문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그렇군요. 이게 첫 질문이 아무래도 인성과 관련한 거라면은 이번 질문은 그 직무 역량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면 좋을까요? 말 그대로 우리 직무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게 네.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보시면은 외국에 있었던 경험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직무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너무나 그 외국에서의 경험을 가지고만 또 꾸며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직무라고 하는 부분을 맞춰서 글쓰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표현이 될지 좀 그 부분을 좀 잘 보겠습니다. 네, 과연 알겠습니다. 인재상에 맞게 잘 맞췄었는지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프랑스어로 직업을 뜻하는 단어에는 메티와 프로페션이 있습니다. 전자는 생계수단으로서의 직업, 후자는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직업을 뜻합니다.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학교를 휴학하고 1년 동안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던 할머니를 요양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밥을 먹여드리며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엄마를 도와 할머니를 요양하였습니다. 어느 날 기저귀를 하실 때마다 불편하시는 할머니를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타사 기저귀를 사서 착용해 드렸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습니다. 옆 환자를 5년 동안 돌보고 계셨던 전문가 돌보미 아줌마에게 문제를 얘기했고 유니 킴벌리의 디펜더 언더웨어를 사용해 보라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많은 양의 소변을 빠르게 흡수해 장시간 취침 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펜더 언더웨어를 할머니께서 거부감 없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디펜더 언더웨어는 할머니의 친구이자 필수품이었고 저에게 있어선 유니 킴벌리의 액티브 시니어 단어처럼 할머니가 빨리 쾌차하셔서 다시 액티브하고 건강한 할머니로 돌아오길 바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물론 1년 후에 서거하셨지만 할머니의 투병 생활 동안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로 저에게 희망을 주었던 유한 킴벌리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함은 더 나아가 유한 킴벌리에서 일하며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현재 노년층에게 건강상담 등 종합생활 지원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유한 킴벌리에서 제가 1년 동안 할머니를 보살펴드리며 나눴던 관심과 애정을 다른 노년층 분들에게도 똑같이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입사 후 시니어 제품 영업 전문가가 되어 국내뿐 아니라 인구 고령화가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란 등 중동에서 유한 킴벌리의 시니어 제품 출시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유한 킴벌리의 2020년 매출 5조 원 경영활동 목표 달성을 이룰 것입니다. 네. 이
할머니를 간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와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영주 학생이 보기에 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가 잘 드러났다고 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는데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어떤 기업과의 굉장히 사적인 인연 같은 거는 작성하지 않는 게 되도록 좋다고 하는 그런 코멘트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게 인사 담당자한테 어떤 이 이미지를 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이 진정성 있는 지원 동기가 드러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보면은 개인의 어떤 그 경험이잖아요. 네. 그 네. 제품하고 관련된 경험.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제품으로 인해서 나는 여러분들의 회사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다.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무 깊이 들어갔다는 것과, 너무 깊이 들어갔다고. 네, 너무 깊이 들어갔고 한 가지 내용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모든 문장을 쓸 때요, 제일 중요한 게 앞에 서두예요. 서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서두를 보면은 프랑스로 직업을 뜻하는 단어라고 해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전체 글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의 서두로 나와 있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거든요. 여기에 지금 그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가 지금 있어요. 액티브 시니어는 실제 우리 유한 킴벌리에서 하고 있는 어떤 것인데요. 저 같으면 유한 킴벌리의 액티브 시니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라는 아예 조금 센, 그러니까 그 결과를 함의하고 있는 말을 넣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던 이유는 이러이러한 거다 하고 밑에 사례를 넣는다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장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이 앞에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영주 학생은 사적인 소재를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네, 물론이죠. 왜냐하면은 그 기업이나 그 제품에 대한 관심도도 그 안에 녹여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쓰기는 쓰되, 그러니까 내가 조금 거시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맥락에서 내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 좀 풀어나가면 되는데, 이제 여기는 너무 이제 깊게 할머니와의 그 관계를 너무나 디테일하게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성적으로 흘러가는 글이기 때문에 제가 그게 조금 우려스러운 거지, 그 개인적인 어떤 인연에 대해서는 쓰지 않아야 된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깊이 들어가지만 않으면 관계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유한 킴벌리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치고는 우리말 문장을 매끄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데군데 어색한 문장 구조나 단어 쓰임이 보이는데요. 먼저 적절치 않은 단어의 쓰임을 보겠습니다.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엄마를 도와 할머니를 요양하였습니다. 물론 1년 후에 서거하셨지만 할머니의 투병 생활 동안 요양과 서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요양의 사전적 의미는 환자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편안한 장소에서 쉬면서 심심을 보살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환자가 하는 것이 요양이지 보호자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 서거는 보통 지위가 높거나 존경하는 사람의 죽음을 높여서 이르는 말인데요. 물론 할머니가 존경하는 사람이라 서거라는 단어를 쓰고 싶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통령, 교황, 사회 지도 인사의 죽음에 쓰입니다. 때문에 이 두 문장은 이렇게 바꿔 써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엄마를 도와 할머니를 간병하였습니다. 물론 1년 후에 돌아가셨지만 할머니의 투병 생활 동안. 다음으로 문장의 어색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세세한 의미를 살펴보면 종교, 문화적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할랄 푸드, 드레스 코드 등 종교적 차이를 고려한 준비가 필요했다라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내용을 한 문장으로 쓰다 보니 다소 어색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종교적, 문화적 차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슬림 학생을 위한 할랄 푸드, 프레이어 룸, 히잡을 고려한 드레스 코드 등이 필요했습니다. 앞문장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그런데라는 접속어를 넣고 두 문장으로 나누면 의미가 더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매력적인 문장의 필수 요건입니다.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전 정신과 창의성을 발휘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네. 도전 정신과 창의성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를 수 있는 특징이거든요. 네. 영주 학생이 생각하는 도전 정신과 창의성 어떤 건가요? 사실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흔한데 너무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는 되게 사소한 일이지만 누군가한테는 되게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그냥 경험을 어떻게 글로 잘 살리느냐가 되게 관건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적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한 회사에 합격했지만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인도로 LG 인턴을 갔습니다. 세계 2위 인구수와 내수 시장이 큰 인도에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사업이 태동하는 것을 보며 글로벌 감각을 키우고 싶어 도전하였습니다. LG전자 인도법인에서 5명의 인턴들에게 자율적으로 주어진 업무 중 하나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시장 조사였습니다. 온라인에 전문적 컨설팅 업체가 만든 300만 원 공기청정기 리포트가 있었고 어차피 구매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나머지 인턴들은 다른 업무를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300만 원보다 더 가치 있는 리포트를 만들어 회사의 지출을 아끼자라는 목표를 세웠고 도전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은 첫 번째,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목소리 반영이었고 두 번째는 온라인 시장 분석 리포트에 나와 있지 않은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 제안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에 휴식을 포기하고 40도씨의 날씨 속에 왕복 5시간의 버스로 장소를 이동하며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제가 맡은 일에 대해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책임감으로 현장의 정보를 획득하였습니다. 획득한 정보를 통해 소비자가 공기청정기 구매를 선물 형태로 인지하는 패턴을 발견하였습니다. 부모와 자녀, 연인 간에 주고받는 선물로서 공기청정기에 담긴 서로의 건강을 위하는 마음은 공기청정기를 전자제품으로만 인식하는 타사와 비교하여 충분한 차별화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를 통해 제품 경쟁 우위를 획득하고자 공기청정기 구매 시 영상 메시지를 함께 찍어 보낼 수 있는 선물 마케팅을 기획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타겟 소비자층인 부모와 어린 자녀를 공략해 인도 애니메이션 회사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프로모션도 제안하였습니다. 판매 전략을 지역별, 날짜별로 세분화시켰고 구매 패턴을 이용한 전략 제안서를 차장님께 제출하여 마케팅 회의에 저의 보고서가 참고 자료로 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5명의 인턴 중 가장 최고 점수인 1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유한 킴벌리의 이익을 위해 항상 도전하고 책임지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한 킴벌리 시니어 제품의 차별화 및 경쟁 우위 요소를 탐색하고 USP로 삼아 더 높은 매출 증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인턴 당시 마케팅 성공 경험을 적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 질문의 의도에 맞게 좀 작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의 의도가 지금 보면 도전 정신하고 우리 창의성에 대한 거였는데요. 우리 읽어보시면은 느껴지시겠지만 도전 정신은 우리가 느껴져요, 그죠? 네. 그런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내용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이 지원자가 창의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마 그 인도에서의 어떤 프로모션 과정을 얘기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인도에서 어떤 인도 애니메이션 회사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는데 어쩌저쩌 했다. 자, 그게 어떤 프로모션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냥 프로모션을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창의적인 어떤 방법일까?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은 또 유한 킴벌리랑 연결을 해야 되니까 유한 kim벌리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도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니어 제품의 차별화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기청정기하고 시니어 제품하고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 시니어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그거를 연결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 또한 그러니까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약간 생뚱맞은 소재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 킴벌리 영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영주 학생이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좀 짧게 써봤습니다. 우리 영주 학생이 써본 내용은 뭐 어떤 것이었나요? 제가 써본 항목은 3번째인데요. 도전 정신과 창의성에 대한 것입니다. 네. 멘토님이 미리 조언해준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멘토님께서 사전 코멘트 주신 부분은 과정과 결과를 함께 기술, 결과를 성공적이지 않아도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쓸 것,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 직군에 해당하는 역량 파악 후 관련 경험이면 더 좋다. 이렇게 사전 코멘트 주셨습니다. 네, 영주 학생의 경우 사실 영업직 희망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직무 역량과 관련한 경험을 찾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내 활동으로 기술을 했었는데 관련된 그런 경험을 찾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로 나중에 바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도전 정신이 잘 드러났는지가 약간 좀 제 스스로 자신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신 없어하는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너무 자신 없어도 잘할 거 아니까 뭐. 네. 예, 너무 잘할 거예요. 일단은 뭐 멘토님 조언을 잘 담아냈는지 우리 영주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작은 변화를 통한 매출 상승. PC방 매장 관리를 할 때 매장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야간 파트 직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자 평소보다 야간 타임의 재고와 잔금 손실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분석해보니 재고 손실은 작은 상품들 위주로 잔고 손실은 주로 교대 시간에 발생하였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매장 내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2주 안에 로스를 줄이겠다고 사장님을 설득하여 매장 관리를 전임받았습니다. 우선 기존에 눈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되었던 가격이 저렴하고 크기가 작은 상품들은 카운터와 정수기 옆에 배치해 눈에 잘 띄게 하였고 판매될 때마다 남은 상품의 개수와 판매된 시간을 체크하였습니다. 잠시 카운터를 비울 때에는 카운터에 금방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팻말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러자 매일 2~3개씩 발생하였던 로스가 줄어들었고 월별 판매량도 기존 대비 약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잔금 확인 일지를 만들어 카운터 옆에 비치하고 교대 시 직원들이 잔고를 이중으로 확인 및 기록하게 하여 교대 시 발생하는 실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작은 변화일지라도 다르게 생각하고 철저히 관리하면 매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유한 킴벌리의 여성용품 영업 전문가가 되어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담당 유통점의 최대 영업이익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네, PC방 매장 관리 경험을 풀어 썼습니다. 네. 소제목부터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소제목 보시면은 작은 변화를 통한 매출. 자, 이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요. 과정과 결과를 함께 기술해라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결과가 함께 나온 거 보이시나요? 매출 상승. 그죠? 예. 굉장히 소제목이 좋습니다. 자, 근데 저 같으면 이 작은 변화를 통한 매출 상승에서 작은 변화를요, 나의 특성을 넣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장점. 나의 장점으로 인해서 정말 매출 상승이 일어났다.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면은 2주 안에 내가 로스를 줄이겠다고 설득을 했다. 네. 자, 이런 부분. 그래서 실제 내가 여기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했고 로스를 몇 개 줄였고 실제 판매량도 얼마 올라갔다. 자, 제가 항상 내용은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했는데요. 그 구체성이 숫자로 표현되면서 더 정확하게 정말로 내가 이 경험을 한 게 진정성 있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하면 이런 작은 어떠한 변화이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매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걸 난 배웠고 앞으로 유한 킴벌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표현이 굉장히 잘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지금 좋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 영업직을 희망하는 취준생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영업직이야말로 그 어떠한 직군보다요,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역량과 더불어 본인의 개인 어떤 성향하고도 아주 잘 맞아야 합니다. 네. 정말 그 적성에도 잘 맞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꿀까, 무엇을 만들까, 어떤 스펙을 쌓을까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그 직군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고민하는 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한 킴벌리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 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진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늘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정철산 교수님 그리고 유정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학생들이 취준진담을 찾아줬습니다. 네. 전북대학교 토론 동아리 AD 플러스 학생들 자리했습니다. 네. 김비찬 학생과 노성원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전북대학교 토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재현 씨는 네.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네.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한 적 있어요? 이게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말을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해외 진출을 해보고 싶다라는 오.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취업을 통해서 이렇게 고용 안정이 보장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이냐, 네. 아니면 진짜 그냥 해외에서 유명해지는 것이냐 생각한다면은 네. 그냥 진짜 해외에서 활동해보고 싶다 정도인 것 같네요. 네, 이 최근에 취준생들이 한국에서 취업이 어려우니까 네. 해외 취업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잡코리아가 공동으로 취준생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여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86.4%가 기회가 된다면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 이유는 해외 기업 복지와 근무 환경의 우수해서가 34.5%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전문 기술 습득과 업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3위는 국내 취업 전망이 어려워서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해외까지 나가면 좀 취업의 문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직업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말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다양한 직업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색다른 직업도 많습니다. 어. 몇 개 꼽아봤는데요. 네. 중국에는 내연녀 전문 퇴치사라는 직업도 있다고 합니다. 우와. 내연녀 전문 대지사. 바람도 내연녀요? 이 의외로 휴먼이 있습니다. 네네, 어떤- 내연녀를 설득해서 부부가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인데요. 아니 이미 설득이 안 돼서 내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한 시간에 네. 상담 비용은 30만 원이고 네네. 성공할 경우 사례금이 최대 1억 원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아유. 아니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배우러 가야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중국어만 배워서 확실히 그러게요. 일을 하면 한 번에 네. 1억을 벌 수 있는 거네요. 이거는 그냥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지 않겠어요, 진짜. 이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진짜. 근데 내연녀 설득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비찬 학생은 이제 내연녀 퇴치사 이거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켜만 주신다면 네. 제 천직이 아닐까. 아니 어떤 이유에서 혹시? 네, 제가 정말 네네. 다양한 설득을 해봤는데요. 네네네. 일단 아버님한테 용돈을 따내는 법부터 네네. 여자친구를 화를 푸는 방법. 네. 어. 굉장히 다양한 설득을 해보았기 때문에 네네. 시켜만 주신다면 네. 정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엔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좀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까 싶은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일단 뭐 내연녀를 잘 설득해야죠. 아이고야. 중요하죠. 내연녀를 네. 만나기 전에. 내연녀 자체가 안 맞나? 그럼요. 만나기도 전에 네. 혹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내연녀를 설득을 하려도 네네. 중국어가 되든지 영어가 그렇죠. 되든지 해야 되잖아요. 능력이 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이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죠. 그래서 이 언어력, 외국어 네. 능력을 좀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이걸 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또 글로 잘 써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을 가장 먼저 저 멀리 바다 넘어 있는 사람한테 표현할 수 있는 게 네네네. 바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가 될 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레주메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제 학교라든지 또 전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경력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입 같은 경우는 경력보다도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스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어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레주메에다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버레터를 또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레터 원하는 데에서는 네. 이제 본인의 지원 동기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직무상 강점을 가급적 한 페이지 내 이렇게 글로 제대로 표현을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외 취업. 우리가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인 만큼 궁금한 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핫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해외 취업의 모든 것. 첫 번째 키워드, 과연 무엇일까요? 잡노마드. 잡노마드가 뭘까요? 오, 이 노마드는 네. 유목민이란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디지털 노마드 하면은 네, 저도 디지털 노마드 이야기를 들어서 디지털이 이제 디지털 신세대인 세대니까 네. 잡을 통해서 움직이는 세대. 자,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비찬 학생, 잡노마드 설명해 주세요. 잡노마드는 일과 기회를 찾아 세계 각지로 진출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인데요. 오. 직업과 유목민을 합친 단어. 네, 직업 잡과 유목민 노마드죠. 네. 네, 기존 유목민처럼 공간적 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꿔나가며 창조적인 행위를 지향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전통적인 산업 사회가 보장하는 직업 생활을 고수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무기로 홀로 앞서 일을 개척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떠나는 삶을 말합니다. 네, 우리 두 학생은 해외 취업을 한다면 어떤 나라로 가서 좀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네, 저는 얼마 전에 포켓몬고가 유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미국에 가서 그 피카츄 돈가스를 팔면 잘 팔리지 않을까. 옛날에 초등학생 때 그렇죠, 네. 피카츄 돈가스 네, 맞아요, 돈가스 맞아요. 있었죠. 네, 네, 그냥 그거 진짜 그거예요. 맛있었는데. 진짜 맛있었죠. 저는 항상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실제로 그 푸드트럭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네네네. 우리나라 분들께서 하는 게 네, 들어봤어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네. 성원 학생은요? 아, 저는 아까 꼽았던 그 중국의 내연녀 퇴치사를 하는 게 어떨까. 뭐 트라우마 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걸 준비해가지고? 요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실효성이 가장 높아요. 알겠습니다. 신기하시군요. 이렇게 좀 로망을 펼칠 생각을 하면은 참 행복한데 그래도 이제 막 나가면 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뭐 가서 유목민처럼 방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체크상인데 취업 비자 발급 여부부터 좀 제대로 확인하셔야 중요합니다. 됩니다. 네. 특히나 이게 이제 한국에서 발급받지 않고 직접 현재나가 잘못 받다 보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요. 네. 특히 여러분들이 취업되면 막 흥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관련된 근로 조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계약서를 쓰실 때. 근데 꼭 보면 거기에 급여라든지 처우 조건을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하고 대충 사인합니다. 신나서 사인하고 나중에 거기에 노예 계약이 돼버리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취준생 토착민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유의할 점들을 확실히 알아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게요. 해외 취업의 모든 것. 두 번째 키워드 과연 문제일까요? 73. 73. 73. 이게 뭐죠, 이건? 73%? 그렇죠. 퍼센트 이런 같죠? 느낌이 드는데. 개수? 아니 우리나라에 73개의 그 해외 기업이 있다? 그런 느낌? 어떤 걸까요, 진짜? 궁금한데요. 숫자만 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한 정철상 교수님 어떤 뜻인가요? 숫자 너무 어려우시죠? 네, 어려워요. 올해 2월 달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전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전전년도인데요. 1,679명이 해외 취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해 숫자를 보면 2,903명. 그러니까 73%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은 해외 취업이 있었는데요. 네. 자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1분기에 해외 지역 채용 공고 수가 6,504건으로 2013년 3,151건에 비해서 5,844건이 꾸준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즉 우리나라의 해외 취업 인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해외 취업의 기회가 좀 넓어진 게 이유가 있다고요. 네, K-무브라는 정책 덕분인데요. 네. 정부가 청년들의 도전적인 해외 진출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춤형 교육 훈련을 통한 인재 양성과 네.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 제도 등의 세부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취업을 진행하기 위한 대학도 있다면서요. 예, 그게 그 대학 이름 자체가 청해진입니다. 청해진 좀 대학이요. 이제 많이 연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거죠? 청년 해외 취업 진출, 요 이제 해외 진출 관련돼 갖고 있는 거고요. 예. 사실 이게 대학이라고 해서 특별한 따로 건물이 있거나 한 게 아니라 네. 이 6개 대학을 지정을 해서 그 대학 내에다가 요걸 이제 기관을 설립해 놓고 네.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해외 취업에 관련돼 갖고 현지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서부터 그다음에 다양한 직무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네. 연수생들을 직접 모집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네. 대구 보건대라든지 네. 부원공과대, 배재대, 부산 외국어대 그리고 영남 이공대, 영진전문대 이런 데도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되고요. 네. 또 관련 사항은 그 해외 취업 정보망 월드잡 플러스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해외 취업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월드잡 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 대학별로 어느 국가에 어떤 직무로 많이들 이렇게 좀 알선을 해주고 교육을 시키는지를 여러분들 제대로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취업난에 청년들이 해외 취업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취업의 모든 것. 세 번째 키워드 IT? IT? IT IT 맞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IT 네. 맞죠? 설마 정보통신. 네, 정보통신. 아무래도 좀 IT 강국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걸 좀 그런 활용해서 인재들이 선호받는다. 오.
과거에는 이제 건설 노동자가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맞는지 예. 마지막 키워드 준비한 송원 학생 설명해 주세요. 네, 인크루트에서 외국 기업 업종별 채용 비율을 분석했는데요. 1위가 정보기술 IT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위원회에서 해외 취업 유망 국가 10곳을 선택했는데요. 10개 국가 중 6개 국가가 유망 직종 안에 IT 분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IT 분야가 유망 직종인 국가는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미국, 호주, 싱가포르였다고 합니다. 어이구, IT 하면 사실은 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게 IT도 인공계인데 좀 문과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유망 직종이 좀 뭐가 있을까요? 기존에는 이제 뭐 해외 면세점이라든지 네. 공항의 일반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항공사 승무원 이런 네. 쪽도 있었고요. 또 최근엔 그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금융이나 이 전시 컨벤션과 관련돼 갖고 또 많이들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또 우리 문과 학생들만 취업이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좀 드는데요. 네, 물론 이제 기술 분야에서 많은 연구원을 뽑는 것은 이공 계열에서 맞는데요. 구글이나 이제 페이스북이나 미국 계열의 이제 IT 기업들을 보면 인문 계열의 사람들도 많이 채용을 합니다. 실제로도 우리 인재들 중에서도 알려진 분 중에 인문 계열에서 외국계 기업에 취업에 성공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문계라고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도전해 나가신다라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취업에 대한 모든 것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지방대생의 취업 전략, 공기업 대 해외 취업입니다. 먼저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볼까요? 네. 네. 지방 국립대 4학년 24살 취준생입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인재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학교가 지방대다 보니 취업에 한계가 있는데요. 뭐하냐? 자소서 써. 며칠째 무슨 자소서만 써. 대체 몇 개를 쓰는 거야? 되게 12개야. 세상에. 지역 할당제 되는 공기업이랑 공기업은 다 넣고 있어. 너의 노력에 정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근데 적당히 해. 너 뭐 공기업만 쓰니? 근데 지역 할당제 있으니까 유리하잖아. 유리하기는 무슨, 우리 학교 모든 취준생이 공기업만 쓰고 있다. 수도권 대학생들이랑 경쟁 안 하면 뭐해? 그 다른 대학생 지방대 애들이랑 다 경쟁인 건데 그러지 말고 나 해외 가자. 해외. 아이고, 해외 가서 뭐 먹고 사시려고요. 해외 취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다녔던 대학을 안 봐. 그리고 직무 능력만 보니까 잘하는 것만 어필하면 돼요. 근데 네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원어민 수준은 아니잖아. 일이 되겠어? 그리고 난 지방대 애들이랑만 경쟁하지만 넌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경쟁자야. 그러면 운이 더 좁지. 세계는 넓잖아. 그만큼 기업이 많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원자가 몰릴 수가 없어요. 공기업 스펙 쌓는 것보다 직무 능력 쌓는 게 더 힘들어. 너너너 토플, 토익, 해외 연수, 봉사활동, 자격증 하나만 파서 뭐 이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래, 누가 더 빨리 취업하나 한번 보자. 그래. 참나. 기회의 문이 좁지만 지역 할당제로 인해서 확실히 유리한 공기업 아니면 기업의 문이 좁고 오히려 스펙도 덜 보지만 정보가 너무 적어서 걱정과 우려가 많은 해외 취업. 지방대 학생들에게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 선택일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기업 팀부터 1분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올림픽 재밌게들 보셨나요? 네. 네, 이번 올림픽에서 보면은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종목들을 보게 되면 보통 다 체급이 나눠져 있어요. 몸무게가 다른데 같은 체급에다 경쟁한다면 과연 그것은 올바른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커트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취업 기반이 미약한 지방 국공립대 학생들과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의 학생들이 그냥 같게 경쟁한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실제로 국내 100대 기업 중에 70개, 그리고 국내 전체 문화시설의 36% 이상이 서울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환경에서 지방 할당제를 사용하는 것은 지방 학생들한테는 당연한 일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송원 학생 1분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해외 취업이 지방대 학생에게 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내가 어느 지역의 대학을 나왔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익 점수와 같은 계량화된 점수도 주안점이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 역량입니다. 막연히 해외 취업의 과정을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해외 취업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러 대학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높은 경쟁률과 싸워야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더 큰 시장이 있는데요. 청년희망재단의 청년들을 면접만으로 선발해 중견 무역회사에 취업시키는 글로벌 보부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해요. 서류 전형 없이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과정으로 지방대생들에게 많은 점수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대생들에게 여전히 대기업의 벽은 높은데요. 능력이 덜한 것도 아닌데 지방대라는 이유로 높은 벽을 마주한 학생들. 좀 더 유리한 취업의 고지가 어딘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비찬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해외 기업 취업이 국내 기업 취업보다 더 쉽다, 뭐 스펙을 쌓아야 되는 측면이 더 적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스펙을 해외가 더 안 본다는 거는 글쎄요,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국공립대 학생들이 공기업에 취업할 만큼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기업도 그만큼 동등한 근무 조건의 기업에 입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해외 인재가 거기에 지원을 한다면 과연 지방대 학생들이 과연 그 경쟁률을 뚫을 수 있을까? 네, 그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전공 능력은 국내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대학교에 다니는지가 이제 하나의 스펙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죠. 네. 더불어 여러 가지 스펙트를 준비하는 시간에 하나의 언어를 제대로 배우고 전공 능력을 갖춰서 해외로 취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딱 정부에서 보완하려고 내온 게 바로 NCS죠. 네. 직무능력 표준 해갖고 국가직무능력 표준 딱 만들어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잘 말씀하셨어요. 어느 특정 지역이어야 되느냐, 뭐 토익과 같은 계량화 점수를 따지느냐, 업무 수행 역량을 따지느냐 이런 부분을 안 보고 실제로 직무 기초 능력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뽑는 게 바로 공기업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NCS예요. 물론 모든 NCS를 다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늘려가고 있고 특히나 지역 할당제를 하고 있는 만큼 그 지역에 있는 그 출신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준비할 만큼 노력을 했다라면 충분히 공기업에서도 자기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일자리가 이게 성장률이 1%의 일자리가 4, 5만 개씩 생겼는데 네. 그래서 이제 6%에서 7% 정도가 되면 약 일자리가 30만 개 가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다지 이제 졸업하는데 취업이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저성장에다가 또 고도화 산업화가 되어서 1% 성장을 하더라도 1만 5천 개 가량이 이렇게 일자리가 생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15만 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말인데요. 그만큼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 한국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해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해외 취업을 할 때 있어서 사실상 우리나라와 인종적이나 문화적으로나 그렇게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이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국내 취업을 하는 것이 더 장기적인 행복도 측면에서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학은 취업 시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취업 후 승진에도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내부자들에서 배우 조승우 씨가 지방대 출신 검사로 실력은 뛰어나지만 승진은 하지 못하는데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의 한 면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능력을 주안점을 두는 해외 취업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채용 입장에서 이렇게 받아보다 보면 좋은 대학부터 이제 가산점이라는 걸 배치를 하거든요. 학점을 하더라도 다르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라는 게 없습니다. 대학이라는 게 없고 그 사람 그 자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학생활 동안에 얼마나 준비했느냐 그걸 보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나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 문화, 당연히 이 문화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몇 년을 생활하고 하다 보면 국내에 들어올 때도 굉장히 높은 스카웃이라든지 비용에 나중에 후광 효과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충분히 저는 도전해 볼 만한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그 미국 쪽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쪽에 출장을 나가면서 많이 봤는데 사실 국내보다도
이 외국 기업들이 인맥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역량이라든지 보급 채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우회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연봉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연봉에 대해서도 무료보다 많이 받죠. 하지만 세금으로 떼가는 돈은 우리나라의 거의 1.5배나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동이라든지 이런 두바이나 이런 데 취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어서 북미나 캐나다나 동유럽 쪽으로 취업하게 됐을 때는 받는 돈 대비했을 때 나가는 세금이 또 많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입론할 때 말씀드렸는데 환경적인 측면을 전혀 저는 고려를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기업에서 취업 정보를 가장 많이 지금 배포하는 것이 기업이잖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기업에서 공모전도 다양하게 주최하고 세미나 등도 열고 있는데 그러한 인프라가 지방에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거의 없죠, 서울 빼고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수도권 학생들이 경쟁에서 빠진다면 당연히 훨씬 더 수월한 경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쿼터 제만을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쿼터 제만을 믿고 공기업을 도전한다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의 쿼터제가 5%에서 많이 줘도 20% 이상이 안 넘어가는데 그 쿼터제만을 믿고 준비한다라면 상당히 실패할 가능성이 오히려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해외 취업에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해외 취업을 준비를 하면 오히려 대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외국계 기업 들어가기도 오히려 전략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공기업보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들어서는 국내 이제 중견기업이나 공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고 점점 늘어나고 있게 인적성 시험을 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외국계 기업 해외 취업을 할 때야 상관이 없겠지만 어차피 국내에 들어간 외국계 기업도 거기에 있는 경영진들 또 한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조직 문화를 따라서 또 채용 프로세스도 거기에 맞춰서 인적성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해외 취업을 본격적으로 그쪽에만 매진을 하다 보면 또 국내 기업이나 공기업을 대상으로 준비를 할 때 또 이 어떤 넘어야 될 산인 그 직무 적합성 평가라든지 요건 또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우려가 있죠. 물론 우리나라 한국인들도 어딜 가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세계 곳곳에 자리하고 있고 더 강력한 부분에서 그런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데 자꾸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동질성이라는 게 있어서 늘 익숙한 공간에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패턴 안에 있다 보니까 좀 갇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의식을 탁 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습니다. 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먼저 송원 학생, 유정석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지방대 학생들이 모두 노리는 공기업, 해외 취업보다 문이 좁은 건 확실하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네. 이거 보통 절대가 나오면 울리긴. 멘탈이 강합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그래 보여요. 일단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네, 일단 생각했을 때 네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으로 따지기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또 뭐냐면 해외 취업이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 사람만 지원하겠습니까? 거기에는 파키스탄, 인도, 동남아 그렇군요. 더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지원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이 몰리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하겠죠. 오히려 그쪽이 더 좁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멋있습니다, 선생님. 한 방에 이렇게 통과가 되신다니까. 몰아가려고 했는데 안 되네. 단 한 번도 통과된 적이 거의 없는 분이라서. 대표님 강정에 나타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는 날마다 울려요. 한번 지켜보세요. 네. 자, 이번에는 비찬 학생,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해 주세요. 그래도 외국 나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국에서 고생하는 게 낫다? 저는 외국이 훨씬 더 낫다. 이거 맞죠? 네, 외국에서 생활해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외국에 생활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과연? 네. 한결같이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해보는 네. 것이 여러 가지로 시야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긴 예전부터 항상 그 멀리 나가라 또는 활동적으로 하라는 거 모두를 일관되셨어요. 네, 맞아요. 일관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송원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젊은 청년들 공기업이란 조직 문화 속에 갇혀 있는 것보다 넓고 자유로운 곳에서 일해보는 게 낫다? 아니다. 요거 울린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네. 오. 왠지 좀 길어요. 멘탈 지금. 깨져요. 맞아. 아닐 리가 없어. 아니었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 네. 조금은 그럴 수도 있다. 예. 아니, 사실 조금 넓긴 하죠. 넓긴 하죠. 조금은 넓죠. 예, 조금 넓은데 이제 제가 왜 아니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네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해외 취업을 하더라도 자기 유목민입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들판에서 양젖 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어차피 거기도 회사 들어가면 또 좁은 공간에서 좁은 일을 해요. 다만 내가 비행기를 타고 배 타고 어디 멀리 가 있을 뿐이지 또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좀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측면이지 결국에 굳이 그게 그렇게 좁거나 크거나 넓다 이걸 비교할 거라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찬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해외 취업. 네. 양만 많았지 질적으로 받은 것은 별로 없다? 아닙니다. 질적으로도 좋은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기고 있다. 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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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또 과거에는 정말 양질이 아닌 일자리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지금 갈수록 양질의 일자리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능력 있는 우리 젊은 인재들이 세계로 뻗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방대 학생들에게 공기업, 해외 취업 중 어떤 쪽이 더 유리한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들어볼게요. 비찬 학생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취업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취업을 생각하더라도 같은 환경에서 비교적 정당하게 승부할 수 있는 지방제 쿼터보다 좋은 선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후에 불리한 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외 취업이나 여타 다른 취업을 생각하더라도 해소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어디에나 좋은 부분이 있으면 나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당면 과제는 일단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먼 미래까지 생각하기에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목말라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원 학생 최후 발언 해주세요. 취업의 문이 더 좁은 국내 공기업보다는 해외 취업이 지방대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스펙을 준비하는 대신에 한 가지 언어를 배워서 나간다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도 시행되고 있고요. 입사를 한 후에도 승진의 주황점을 개인의 능력으로 두기 때문에 해외 취업의 문을 두드려볼만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 취준생들 용기를 내시고 과감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원하는 종착지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넓은 세상에서 높은 꿈을 시원하게 펼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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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just pick up